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두툼한 책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독서 토론 모임하는 독토파티라는 그 모임에서 이 책을 선정을 했어요. 양도 많고 아침에 좀씩 읽다 보니까 2주 이상은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리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리뷰한 내용을 통해서 폴리매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들어보시고, 궁금하다,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하시는 분들은 그때 책을 사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자, 여러분 혹시 자동차 운전해 본 경험들 다 있으시죠? 자, 차를 타서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겁니다. 자, 시동을 거는 순간 서서히 파킹을 드라이브 쪽으로 옮기면서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놓고 엑셀로 가는 거예요. 전방도 보면서, 또 앞에 있는 미러, 옆에 있는 백미러, 리어미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자, 그걸 보면서 오가는 사람들도 봐야 되고, 또 신호등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돌발 상황 항상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폴리스하고 똑같다는, 여러분의 인생도 이 자동차 운전에 비유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운전대에 앉아갖고 시동을 딱 걸고 앞을 향해서 엑셀을 밟으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걸 가다가 또 좀 잘못된 것이 있다 싶을 때는 후퇴돼야 됩니다. 후퇴. 재수한다든지 이런 것도 후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어떤 길로 가다가 그게 아닌 것 같다, 아닌가벼 하면서 다시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 폴리매스와 비슷한 케이스다. 자, 이 책의 저자, 이분은 본인 자체가 폴리스매드입니다. 폴리매스. 영국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유럽,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살았고,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에서는 경제학 학위를 땄고,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학위를 땄고, 또 캉스 칼리지 런던에서는 신경과학대학교 과정을 밟고 있고, 예술감독이었고, 또 다빈치 500주년 기념행사 주최자이자 큐레이터였고, 외교 분야의 또 기자 발행인도 해서, 또 이 책을 쓰기 위해서 5년 동안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탐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세계 각지를 다닌 겁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어 폴리매스의 사례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 책을 낸 거죠. 소개를 드린다면, 여기 보면 사람들, 후원제도 평민, 여성들, 서구중심주의자, 타자, 폴리매스를 격려하는 문화, 전문가, 신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를 빚어낸 사람들에서 여러 가지 폴리매스 유형들이 나옵니다. 지도자형 폴리매스, 교육가형, 신비주의자형, 탐험가형, 과학자형, 예술가형, 그 다음에 기업가. 4장에서는요 전문화 숭배에서 전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5장에서는 사고방식을 개혁하라,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꿔야지만 된다라는 차원에서 7가지 사를 들고 있습니다. 개성, 호기심, 지능, 다재다능성, 창의성, 통합성, 마지막으로 혁명. 6에서는 다른 길은 없는가 해서 다른 사회, 다른 교육, 다른 직업,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21세기 폴리매스에 대한 소개, 마지막 미래의 주인공인,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리매스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폴리매스라는 거는요, 박식가를 뜻하지 않는다.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폴리매스라고 한다. 그래서 폴리매스는 전일적 관점에서 사유하고 다차원적 사고를 하는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방대하고 종합적인 사고와 방법론을 지녔으며, 이를 통해서 연관 없어 보이는 분야들을 연결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폴리매스, 끝없는 호기심과 뛰어난 지능, 놀라운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계를 거부하는 다재다능함을 발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 다차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 전인적 차원에서 최적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아를 실현한다. 폴리매스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폴리매스의 사례로 여러분 카사노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카사노바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바람둥이. 모든 연인들을 마음대로 주물렀던 그런 사람. 9세기 이탈리아의 악명 높은 모험가였다는 거죠. 카사노바는 25세 때는 변호사였고, 베네치아 군인이었고, 또 극장 바이올린 연주 전문 도박꾼도 했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네치아 귀족을 치료하는 의사였었고, 로마의 성직자까지, 그리고 연이은 추문과 투옥, 유럽 사교계를 휘어잡으면서 파리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었었고, 프랑스 정부에서 활동을 했고, 또 유럽 정부를 상대로 복권 사업을 판매를 했었고, 보헤미아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자서전을 집필하고, 이런 다양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카사노바입니다. 그래서 폴리매스라는 건 뭐냐, 이 서로 연관 없어 보이는 분야에서 적어도 3가지, 폴리라는 게 3가지라는 뜻입니다. 폴리, 3가지, 거기에 전문가라는 얘기죠. 그 3가지 이상을 출중하게 하는 사람을 폴리매스라고 하는데,
폴리매스가 되기 위해서는 분야를 넘나드는 출중한 재능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적 사고 아래서 자아를 추구하고 연관성 없어 보이는 분야들을 연결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는 호기심과 뛰어난 놀라운 창의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폴리매스 사례를, 공자에 대한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사례에 대한 것들이 세계를 넘나듭니다. 뭐 보통 많은 사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자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역사와 시부터 올바른 정보였던 형태, 예절, 수학, 음악, 궁술, 점술에도 해박한 교사였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공자는 주나라에서 소크라테스처럼 제자를 가르친 1인 대학 인셈이었다. 현자들은 일상생활의 수많은 문제에 관해서 믿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식의 원천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였다는 얘기. 과학자용 폴리매스 중에서 중국에서 유명했던 심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과 천문학, 해부학, 지리학, 경제학, 광학은 물론 토목공사와 기계공학까지 여러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는데, 혼천이 물시계, 총동을 개발했고, 나침반이 북극점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또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영실이 또 해시계니 천주 이런 거 많이 만들었는데, 저는 장영실이가 원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장영실은 1390년에서 1450년대에 살았고, 심괄이는 1031년부터 1095년까지 거의 한 250년 전에 심괄이 먼저 태어나서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폴리매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사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은 미국의 $100 지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입니다. 가장 비싼 $100 지폐. 건국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고, 피레침도 만들고, 장관도 역임을 했고, 거기다 신문사 편집자이면서 인쇄업자를 했어. 인쇄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피레침도 만들고, 이중 초점 렌즈, 스토브도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명성, 외교관으로서, 작가로서, 그리고 또 체스 선수도 했습니다. 강연도 많이 했고, 이런 벤자민 프랭클린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그럼 폴리매스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개성, 호기심, 지능, 다재다능함, 창의성, 통합,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개성이 되는 거고, 경계를 짓지 않고 중단 없이 탐구하는 그런 능력, 호기심이죠. 다양한 자질을 배양하고 이게 지능이고, 다재다능이라는 거는 여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넘나드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 창의성이라는 건 서로 무관해 보이는 그런 영역들을 연결하고 종합해서 창의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능력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스티브 잡스가 따로따로 있는 이메일, 그 다음에 시계, 카메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연결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통합, 다양한 지식의 갈래들을 통합해서 전체를 그리는 능력,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든 인간에게 누구나 통합하는 감각, 다재다능한 기술, 연결하는 능력, 일정 수준의 지능, 순간순간의 창의성,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남과 구별되는 자신의 개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에 등장한 사람이, 아주 반가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정약용. 이 책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한국 사람입니다. 정약용 하면은 목민심서, 금음심서, 경세유표 이런 책을 낸 사람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도시공학자로 여기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조 밑에서 일을 했던 도시공학자. 천주교 박해를 좀 받아갖고 전라남도 강진을 갔다가 거기에서 책을 내죠. 500여 권의 책을 내. 그리고 또 돌아와서 많은 책을 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 암행어사 활동도 했었고, 이 책에서 소개한 얘기는 뭐냐, 어떤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재설계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폴리매스라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보면은 다른 길은 없는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회를 꿈꿔라, 다른 교육, 다른 직업, 다른 포트폴리오 노동자, 다재다능한 역량을 요구하는 직업, 미래를 프로그래밍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인간의 조건을 구성하는 8가지 기본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 전에 우리가 독학자가 돼야만 폴리매스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독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려면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 첫째, 전자책이 500만 권이 있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보는 신문과 잡지를 말할 것도 없고, 유튜버, 그죠? 저도 유튜브를 굉장히 높이 칩니다. 유튜브에 물어보면은 거기 방법까지 아주 영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칸 아카데미 있죠?
동영상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테드 강연, 엣지, 위키피디아 이런 독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다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길은 없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폴리메스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조건을 구성하는 8가지 기본 요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까? 저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우리는 가끔 사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생각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는가? 지구에서 태어났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에 대한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인생의 의미와 의식의 기원, 자기 성찰, 또 도덕성, 종말론, 초월성에 대한 거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 그 관련된 것들이 물리학이 있고 지리학, 식물학, 화학, 동물학, 친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둘러싼 사회,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인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된 국제관계, 사회조직, 참여 정치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구온난화, 핵 확산, 또 기아 이런 거, 자연재해, 전쟁, 나 자신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겠죠. 육체에 대한 거, 인간 정무섭은 누군가, 인체에 대한 해부, 신체에 대한 각 기능도 알 필요가 있겠고, 영양학,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누군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 훈련, 그 다음에 섹스, 나는 왜 섹스를 하는가, 섹스의 목적, 함의, 최적 수행 이런 부분, 위생, 내가 어떻게 나를 관리해야 되는가. 육체가 있다면 정신이 있죠. 이 정신을 지배하는 인지과학, 사고방법론, 학습방법론, 독서, 암기, 담론, 통합, 또 지식의 원천, 수학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존이죠. 내가 살기 위해 알아야 될 것들, 산술, 그죠? 응급상황 대처, 그 다음에 수작업,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들, DIY 이런 것도 있고, 집안 꾸미기, 청소, 운전하는 거. 또 삶이 혼자 사는 건 아니죠. 가족이 있어야 되고, 그럼 가족 계획에 대한 거,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 자녀에 대한 거, 아내에 대한 거, 디지털 기술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AI, 증강영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저기서 오는 정보, 거짓 정보, 가짜 정보 이런 것들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 일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동을 하다 보면 노동이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할 거냐. 어떤 사람은 4시간만 일한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도 돈을 못 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노동을 안 하고도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들 배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혼자 하는 거냐 여럿이 하느냐에 따라서 협업, 리더십,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도 배울 필요가 있는 거고. 표현이죠. 표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창의적 사고, 또 시각예술, 음악, 문화, 영화 이런 것들이 폴리메스가 갖춰야 될, 배워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소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메스가 되는 방향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심리학자는 심리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예를 들었을 때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쓰면 작가가 될 수 있죠. 학생들을 가르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심리학 관련된 거를 정부나 정책에다가 입안하는 사람한테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언론에 소개하면 기고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심리학 관련된 것을 다큐멘터리로 찍을 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진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심리 치료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심리 사업가가 돼.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분야의 지식이만 다양하게 활용했을 때 폴리메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각기 다른 상이한 분야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카사노바에 소개한 것처럼 정치인이면서 완전히 다른 물리학도 하고 그 다음에 철학, 도시공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폴리메스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를 프로그래밍 하라. 제가 최근에 알은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미래상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영화라는 건 항상 앞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허공 아니까 얘기 같은데 터미네이터 뭐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그걸 합친 거죠. 사람과 기계를 합친 거. 그런데 레이 커즈와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구 인간은 마지막 단계로 기계와 인간이 결합하는 형태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AI 이런 쪽이 많이 발전하면 할수록 앞으로 사는 게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장기를 줄기세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갈아 끼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금 장기 중국산을 끼우는 바람에 조졌네? 뭐 이런 일도 이따금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과학의 도움을 통해서 인체의 모든 것을 바꿔 끼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인간의 생명은 엄청 길어지는 거죠. 더 중요한 거 뇌에 심피질이 있는데 이 심피질의 확장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내 IQ가
20인데 뇌의 심피지를 확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장기가 뇌에 심어져 가지고 이게 확장을 했을 경우는 심피지의 확장 능력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IQ가 1000, IQ가 10,000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 책에서는 특이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 특이점, 포스트 휴먼,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획일적인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보다 훨씬 고유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럴이죠. 도덕. 터미네이터가 될 거냐 아니면 최적화된 인간이 될 것이냐.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의식을 어떤 개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 게 폴리메스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장에는 이제 21세기 폴리메스를 소개하는 난이 있는데 혹시 많은 폴리메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팀 페리스라는 사람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저서를 낸 사람인데, 인간은 소득은 늘리고 노동은 줄이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이 팀 다음에 시간이 닿을 때 팀 펠리스의 그 DSS법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8장에서는 의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은 생명이 지닌 놀라운 신비 중 하나다. 과학자와 아직까지 의식의 비밀을 풀지 못했다. 수천 년 전부터 철학자와 신비주의자, 시인들이 저마다 인간의 의식을 탐구했고, 지금은 물리학자, 신경과학자, 심리 분석가들이 주로 이 비밀을 탐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해답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폴리메스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폴리메스라는 것은 번영하는 데 필요한 속성, 즉 생존 능력, 적절한 관점, 발전, 잠재력 이런 걸 모두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 결론을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당신을 위해 제시하는 어떤 새로운 비대에 당신 자신을 대입을 시켜봐라. 서로를 대입, 통찰을 통해서 진일보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구상에 머무는 시간이 좀 짧아요. 나무 같은 경우는 몇백 년, 몇천 년씩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은 100년 안쪽입니다. 웬만한 사람 75년 정도면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정도고, 육체가 따라주지 않으면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지구상에 머무는 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얼마나 많이 간접 경험을 하고 또 지식을 극도화해 가지고 성취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느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언이 지금도 머리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죠. 예술은 결코 완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고 중단하지 않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소개한 이 저자 와카스 아메드의 그런 인생, 영상을 보고 있는 독자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이걸 방영하는 저의 인생 마찬가지로 중단하지만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서 인류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폴리메스가 되기에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폴리메스가 된 이후에는 지구를 위해서 뭔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주시면 또 답변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